타이거 맥주가 엄청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분들께 런던행 항공권, 토트넘 경기 VIP 티켓,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숙박권까지 모두 제공해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엇보다 손흥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까지 마련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채널 커뮤니티에 참여 방법을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여하셔서 손흥민 선수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득점 생산력이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되죠. 일단은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그 득점력, 정말 어마어마한 득점력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기대 득점 대비 득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선수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득점이 들어갈 확률이 적은 위치에서도 득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시즌 기록이 약간 좋진 않아요. 이제 요게 뭐냐면 기대 득점 대비 득점을 얼마나 했느냐, 요거를 나타내는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플러스 7.4였습니다. 리그에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손흥민 선수에게 찾아왔던 기회는 15.6골을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기회였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23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득점보다 플러스 7.4골을 더 넣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이게. 어떤 리그를 통틀어도 기대 득점 대비 7.4골을 더 넣는 선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 지지난 시즌에도 플러스 73골입니다. 지난 5시즌 동안 다 파란색이에요. 기대 득점보다 득점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도 자신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제 득점이 좀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것들이 좀 생겨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이유가 무엇이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냐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최근까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게 페리시치에 대한 공존 문제,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뭐 케인의 이 연결고리 역할이 이번 시즌에 약간 부족해졌다 라는 것도 있었고,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득점력이 지난 시즌 비해 약간 좀 내려갔다 라는 것에 대한 좀 이유를, 이제 명확한 이유를 좀 찾고 싶어 할 때가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매우 복합적입니다. 정말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폼,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부상에 대한 것도 있지만, 부상당하기 전에도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는 좀 퍼포먼스가 내려와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개인 폼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페리시치와 맞지 않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전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지금 손흥민 선수의 이 득점 생산력이 약간 떨어져 보이는 게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싶은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페리시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페리시치가 문제다. 이제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와 호흡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것은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옳은 정답 이런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페리시치가 있을 때 손흥민 선수랑 호흡이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페리시치가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이 뛰어나가는데 페리시치가 패스를 보내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드리블을 시도해서 크로스를 올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와 이 페리시치의 연계 플레이가 안 나오고, 그러면서 동선도 약간 겹치죠. 손흥민도 측면으로 빠져나가는데 페리시치도 측면으로 볼을 몰고 올라오고 하면서 겹칠 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페리시치만의 문제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지난 경기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페리시치가 아니라 세세뇽이 나왔는데 세세뇽과 손흥민도 잘 안 맞았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의 이 안 맞는 모습이 페리시치랑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약간 이제 페리시치만 문제다 라는 이제 그런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세세뇽이 나왔을 때 세세뇽이 엄청나게 손흥민의 플레이를 막 살려주냐? 그런 것도 딱히 아니었어요. 요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고 있을 때 뒤에 세세뇽이 있거든요. 세세뇽이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손흥민도 측면으로 볼을 몰고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두 선수가 모두 측면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 다음 장면 보시면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리는데 세세뇽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흥민도 방해가 되고 세세뇽한테도 방해가 되고 하면서 두 선수가 겹치는 장면이 단지 이 장면뿐만 아니라 지난 경기에서 종종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건 어떤 거냐면 세세뇽이 나오든 페리시치가 나오든 지금 콘테 감독의 이 전략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페리시치가 너무 측면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손흥민이 측면으로 침투를 못한다. 그런 거였죠? 그런데 지난 경기에도 똑같았습니다. 지난 경기도 측면에 세세뇽이 높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세세뇽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간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수 한 명을 달고 들어갑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결과적으로는 요 세세뇽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페리시치가 나오든 세세뇽이 나오든 어쨌든 동일한 문제가 좀 자주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페리시치랑 안 맞는 건 확실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지금 토트넘의 전술적인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풀어줄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플레이메이커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강팀들은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분명히 한 명씩은 다 있어요. 맨시티, 데브라이너 혹은 베실바, 맨유, 에릭센, 브루노 페르난데스 있고요. 아스날, 웨데고르, 그리고 자카가 올라와서 최근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니까 자카까지 분명히 이 아스날이나 맨시티나 맨유나 이런 팀들을 최근에 잘 나가는 팀들을 생각하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수들에게 볼을 뿌려주는 플레이메이커가 한 명씩 다 있어요. 근데 토트넘은 보시면 손흥민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브라이언 힐 그리고 쿨루셉스키도 마찬가지죠.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이 선수들이. 그리고 케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케인이 내려와서 방향 전환해주는 패스들은 잘하지만 이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마치 메시처럼 네이마르처럼 창의적인 패스를 막 뿌려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케인도 그런 스타일 아니고 측면에 있는 에메르송 로얄, 도어티, 페리시치 마찬가지고 중앙 미드필더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비수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플레이메이커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포츠머스 무려 3부 리그 팀을 상대할 때도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걸 되게 어려워했어요, 토트넘이.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측면에서 세세뇽이 볼을 잡고 있는데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많은 팀들이 이 위치에 선수가 있고 패스를 보내주면 여기서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예를 들면 손흥민이 뛰어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앞선에 있는 케인이 침투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공격수들한테 패스를 넣어줘요, 여기서.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득점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하프 스페이스에 토트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참 재밌었는데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이 중앙에 있잖아요. 포츠머스의 수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달려나가니까 손흥민에게 붙어 있었던 선수가 손흥민을 따라 달려나가요. 이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 순간적으로 손흥민이 달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하프 스페이스에 공간이 발생했죠. 근데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을 선수가 없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게 뛰어나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분명히 가져가고 있는데 공간을 만들어줘도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의 빅클럽들, 정말 이 좋은 축구를 하는 팀들은 공통점이 하프 스페이스를 정말 잘 활용하거든요. 근데 그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선수가 없다는 거, 이게 정말 크나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 경기에서 하프 스페이스에 선수가 없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케인이 답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케인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마치 데브라이너나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플레이메이커가 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케인 한 명이 내려오자마자 토트넘이 포츠머스의 수비 라인에 공간을 만듭니다. 이 장면 보시면요. 아까와 다르게 케인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 내려와 있는 위치가 약간 비껴가 있긴 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위치거든요. 근데 이 하프 스페이스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볼을 받으면 경기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 돼요. 창의적인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게 되면요. 선수단 전체, 우리의 공격수뿐만 아니라 상대의 수비수까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이 이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순간 자신의 시야에 토트넘의 공격수들 그리고 포츠머스의 수비수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볼을 잡는 순간 브라이언 힐이 침투에 들어가죠. 그리고 케인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멋진 패스를 브라이언 힐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서 브라이언 힐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케인의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상대의 수비수들이 브라이언 힐 쪽으로 쏠려요. 좋은 패스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수비수들이 공격수에게 쏠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에 공간이 나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되면 그 단단했던 포츠머스의 수비 라인에 균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단 한 장면에서 이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러면 케인이 내려가서 플레이메이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케인이 내려가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면 박스 안에서 경합해줄 수 있는 선수가 또 없어져요. 그러면 뭐 아무리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어쨌든 선수가 이 안에 밀집해 있을 때 크로스가 올라오면 박스 안에서 경합해줄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데 하프 스페이스에서 케인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만큼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나 이제 경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 선수한테도 이 토트넘의 전술 자체가 매우 악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 선수가 물론 이번 시즌에 뭐 득점력도 마음대로 안 되고 결정을 못하는 상황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중요한 건 토트넘이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을 잘해서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손흥민도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장면도 보시면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면서 분명히 공간이 나왔죠?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기만 한다면 뛰어들어가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트넘이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준다는 것, 요것, 특히나 하프 스페이스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팀이라는 것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자주 찾아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떨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지금 겹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플레이메이커를 과연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토트넘 정도의 팀에서 뛰는 플레이메이커라고 한다면 사실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통하는 수준의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챔피언스 리그권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플레이메이커를 데려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콘테의 수준이 높아요. 눈높이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과연 데려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미 약간 늦었다. 여름 이적 시장에는 그래도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 여름 이적 시장에 데려왔어야 하는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일단은 콘테 감독이 이 만들어 놓은 판 자체가 선수의 면면을 보니까 플레이메이커가 없는 선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콘테 감독이 구성해 놓은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구성해 놓은 이 선수단의 자체가 플레이메이커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손흥민 선수의 이 득점력이 약간 내려간 것에는 뭐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폼도 있겠지만 토트넘의 전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뭐 페리시치와 안 맞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 콘테 감독이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답답한 공격력을 풀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더 좋은 찬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채팅으로 타이거 맥주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여 방법이 간단합니다.
손흥민을 직접 만난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전달하고 싶은 선물을 7초 이내의 영상으로 촬영하기.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새벽의 축구 전문가 한번 나와 주시죠. 뭐 요런 느낌으로다가 짧게 영상으로 촬영하신 다음에 촬영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 아시아를 뛰어넘은 클래스 타이거 맥주 손흥민 7초 고백 챌린지 요 이제 해시태그를 다시고 그 다음에 타이거 맥주 코리아 계정을 태그하신 다음에 업로드 해주시면 그러시면 이제 이벤트에 참여가 되고요. 그런데 일정이 1월 14일까지거든요. 요 1월 14일까지이기 때문에 요 일정에 맞춰서 빠르게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